감수성을 갖는다는 거는 사실 경중이 다 있는데 우리가 성평등하다라는 거는 도대체 어느까지를 원하는 것인가, 어디까지를 원하는 것인가, 이거는 사람마다 자기의 철학과 가치관에 따라 다를 겁니다. 예를 들면 현실은 여기 보면 모두 장애인에 대한 것이긴 하지만 여기 밑에 엄청 키 커서 다 볼 수 있는 아이, 바닥에 앉아있는 아이, 휠체어 타고 있는 소녀, 볼 수 없는, 출발이 다른 게 현실이겠죠. 출발이 다른데 이건 정의의 개념이 이제 말이 나오는 건데 어디까지가 정말로 정의로운 것인가라고, 우리 사회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디까지 노력을 해줘야 모든 차별이 없어질 것인가, 이런 고민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가장 쉬운 거는 똑같은 의자를 놓는 거예요. 여기 상자 3개. 이게 평등이죠. 똑같은 거 딱딱 놔. 그러면 이게 보는 시야는 여전히 변화가 없는 거죠. 예. 같은 조건을 같이 하는 게 이게 굉장히 그 미니멈 어떤 수준의 평등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조건을 그냥 똑같이 해주면 되잖아, 이렇게. 응? 뭐 다 고등학교, 중학교 다 가게 하면 되잖아. 중학교만 입학하면 되잖아. 예, 다 옛날에는 중학교도 못 갔으니까 이제 여자 다 중학교 가게 해. 그렇다고 모든 것이 우리의 시야가 다 똑같이 열릴까요? 그건 아닌 거죠. 왜냐? 출발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형평, 에코티, 조금 더 진전된 개념은 일단은 얼굴을 다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이제 이게 제도가 필요 없고, 이 사람은 요만큼이 필요하고, 이 사람은 갈 수 있는 이 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선에서 다 볼 수는 있는 거예요. 이런 걸 형평이라, 에쿼티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로 이제 정의로운 사회는 이 장벽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런 거 없이 다 자기가 있는 그 선에서 장애인도 휠체어를 타고도 아무 장애 없이 다 볼 수 있고, 아이도 다 볼 수 있고, 어른도 다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장벽의 제거. 이런 게 정말로 수준 높은 어떤 정의로운 제도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제 정책이나 제도나 우리의 노력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는 정말로 우리가 뭘 원하는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 또 학교, 지역사회, 농민의 각종 단체, 축협, 농협, 지자체, 기술원 다 있죠. 어디까지 뭔가 사람들의 인식을 바꿀 것인가, 혹은 어느 분야까지 어떤 메인스트리밍을 할 것인가. 형평등 정책, 요것만 딱 해, 요만큼. 딱 모든 분야가 있는데 여기서 하는 정책이 있어요. 이것만 해서 성평등 정책일 수도 있고요. 더 바운더리를 넓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게 그런 부분인데, 뭐 산업정책, 창업정책, 기업정책, 뭐 상장기업, 뭐 어떤 AI 정책, 대학정책, 모든 정책에 이런 어떤 형평성, 이런 것들을 적용한다면 더 많은 영역으로 어떤 평등과 인권의 어떤 그 범위로 확장할 수 있을 터인데, 많은 분들은 성평등 정책, 여기서 하는 것만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들은 아무 인식이 없으면 이제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주민자치학과든 양성평등학과든 다 그런 의미에서는 어떤 고민할 게 많은 거죠. 우리 각 분야에는 다 이런 장벽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인식을 장착하고 오늘처럼 약간 뭐 1년에 한 번 약간 또 교육을 받아보건대거나 이런 좀 최소한의 어떤 교육을 받아보는, 이거는 이제 링크는 제가 우리 연구원에 가면 양성평등 교육센터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다양한 교육 사업을 합니다. 그녀는 왜 화가 났을까? 남성과 함께에는 뭐 남성의 삶 절반을 페미니즘 시선으로 톱파보기, 뭐 이런 교육. 그 다음에 뭐 청년을 위한 인문 아카데미, 이런 것들, 미술로 보는 성인지 감수성, 뭐 이제 소년의 시간,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할 수 있고요. 아까 성별 영향 평가 이런 것도 이제 이거는 정책에 굉장히 전문성 있는 분야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데 이런 걸 통해서 많은 법들도 개선을 해요. 사립학교 육아휴직 수당이 예전엔 소득세를 매겼어요. 육아휴직 수당에. 예전에는. 근데 이게 성별 영향 평가를 해서 우리가 육아휴직 수당에 이제 과세를 했을 경우에 정말로 안 그래도 어려운데 육아휴직을 못하다 보니까 여성들이 더 경력 단절이 되고 남자들도 이제 육아에 참여를 안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비과세로 바꾼 거. 이런 게 정책의 성별 영향 평가예요. 계속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죠. 6세 이하 자녀의 근로자 중에 어떤 그 출산이나 자녀의 보육 관련 급여 이런 것들도 이제 예전에는 뭐 비과세 한도를 그러니까 월 10만 원인데 월 20만 원으로 뭐 한도를 상향한다든가 이런 세제 같은 것도 이제 성별 영향 평가를 해서 고치고 뭐 옛날에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그러니까 지금 모성권, 부성권 보장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옛날에는 모성보호, 모성을 보호한다라는 개념으로 법의 용어가 써 있어요. 지금은 모성권리, 부성권리 이렇게 이제 용어를 바꾸고 이런 것들 다 이제 성별 영향 평가를 통해서 제도를 개선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관련해서도 법령에 같은 어떤 뭔데 여성과 남성에 따라서 질병의 이름이 다른 거예요. 그런 것도 다 법령을 조사해서 개선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식기 관련한 건데 표준 업무에서 남성의 생식기는 염증이라고 표현을 했고 여성의 생식기는 감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성은 감염이 되는 이제 생식기고 남성은 그냥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똑같은 조직인데. 그래서 똑같이 생식계 염증과 감염, 남성, 여성 구분 없이 이렇게 질병의 표현도 이제 개선을 합니다. 이렇게 알고 보면 우리는 그냥 살고 있지만 많은 것들이 이런 노력을 통해서 어떤 사회의 용어들이 바뀌어 나가고 이런 것들을 성별 영향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여성 친화 도시 같은 것도 이렇게 성별 영향 평가를 해서 어떤 가이드라인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사로 보행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갖고 아기를 태우고 다니잖아요. 또 휠체어. 이 도로의 기울기가 어느 정도 되는 게 적절하다라는 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거예요. 여성 친화 도시 안전 가이드라인에 그렇게 해서 평지이거나 24분의 1 이상 기울지 않도록 한다라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과거에는 휠체어나 보행기, 유아차를 끌고 가는 여성의 어떤 삶에 대해서 아무 사회가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까지 우리는 어떤 법령을 만들 정도로 관심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개발하고 건설하고 막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양성평등 정책에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전문 강사, 정책 전문가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혹시 관심이 있으실까봐 양성평등교육진흥원, 또 제주 양성평등교육센터 이런 데서 여러분들 은퇴 후에 여러 가지 양성평등 분야의 전문 강사 자격증, 이런 강사나 컨설턴트로 일하고 싶으시면은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이런 교육 과정을 거치면 자격증을 부여받을 수 있고 저처럼 이렇게 강사도 할 수 있고 교육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이런 예방교육 전문 강사, 또 양성평등 교육 전문 강사, 성별화 평가 교육 전문 강사, 컨설턴트, 공공의 성희롱, 성폭력, 고충, 이런 여러 것들이 있는데 일정한 어떤 교육을 과정을 거쳐서 자격을 받으시면 또 농업 분야의 양성평등 강사 자격증도 있어요. 농업 분야 양성평등
교육 강사 자격증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 한국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다 관장을 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양성평등 분야의 문화 확산을 위해서 전문가가 되는 것, 이제 아주 생각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전문가가 되는 길도 여러 이제 시민사회 역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교육센터에서 이런 공공기관, 우리 같은 공공기관의 성희롱, 성폭력, 고충 상담, 그 상담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분쟁이 났을 때 해결돼야 되고, 이런 상담원 교육도 센터에서 하고 있고, 또 여성 친화 도시, 시민사회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마을을 좀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그런 사업의 정책에 참여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샘플로 갖고 왔는데, 여성 친화도시 사업에 서귀 YWCA 아시죠? 서귀 YWCA에서 주민자치위원회랑 같이 협업해서 2017년, 좀 오래되긴 했지만은, 동흥동, 정방동 마을 안전지도를 만들었어요. 다 돌아다니면 여긴 유흥업소, 여긴 초등학교, 여긴 뭐가 있는데 없는데 다 이제 다 표시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근반에 유흥업소가 있대라든가, 여기는 가로등이 없고, 이런 거 다 표시해서 얼마나 안전한 지역인가, 그리고 여기를 더 여기는 더 많은 안전장치가 필요한 곳이다, 이런 것들을 다 제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함께 직접 다 돌아다니면서 모니터링해서 사각지대 유지 보수가 필요한 거, 가로등 없는 거, 지저분한 환경, 치안시설, 공공시설, CCTV, 모임공간, 열린 화장실, 비상벨, 이런 것들을 안전을 위한 표시를 다 만든 거예요. 지금은 공중 화장실에 CCTV도 많이 달려 있고 여러 가지 안전이 많이 강화가 됐어요. 이게 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일어난 겁니다. 예, 여성 친화도시 사업을 통해서. 같은 해 이제 2018년에는 서흥동, 중앙동 여기죠. 여기에 안전지도를 제작을 했어요. 서귀 YWC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속한 단체나 혹은 또 지역사회와 함께 우리 동네 초등학교 주변이 얼마나 안전한가, 성범죄나 이런 거에 안전한가를 돌아다니면서 다 여기 지금 뭐가 문제고 그걸 다 지도를 제작해서 또 시에다 제출하셔도 좋고, 이런 활동들도 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사회 역할에 굉장히 밀접하게 우리 마을에 활동하시는 분들과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는 뭘 하고 있냐면은 이제 제주 연민회하고 여성 농민단체 같이 해서 성평등 망을 만들기 사업도 제주에서 해서 전국적으로 이거는 확산되고 있는 사업이에요. 지금까지 15개 마을이 참여를 했는데, 서귀포가 지금 여기 이런 데서 이제 지금 난산리, 신산리 이런 데서 이제 참여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마을 규약, 제일 많이 한 게 규약을 고치는 거예요. 향약. 예로 내려오는 우리 마을에 향약이 있잖아요. 그걸 다 한번 우리가 법령을 이렇게 하듯이 마을에 있는 규약을 한번 다 점검을 해서 이게 너무 성차별적인 감수성이 너무 약하다, 이제 이런 거를 좀 오늘에 맞게 성평등한 규약으로 막 고치는 그런 작업이 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가서 마을회와 같이 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 권리 조항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한 집에 투표를 한다, 이장을 투표를 한다 그러면 한 집에 한 집당 한 투표, 이게 대부분의 마을 규약이에요. 대부분 남자가 나가죠. 거의 대부분의 마을이 1가구 1투표예요. 여전히 아직도 많은 곳에서. 이거를 1인 1투표로 바꿨어요. 그러면 남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가서 다 투표하는 거예요. 여자고 남자고 간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표준 성평등 규약으로 좀 이렇게 참여를 이제 독려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의 의무에는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러니까 성이나 연령이나 이런 거에 차별 없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한다, 이런 걸 넣는 거예요.
주민의 의무 이런 거에. 예. 그 다음에 이제 1세대 1표 대신에 1인 1표 이런 것, 또 개발위원회 이런 것도 여성 참여를 증대하는 이런 것들을 넣어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이게 표준 연령 성별에 따라 차별을 서로 배려하고 존중할 의무, 주민회원의 의무 이런 걸 넣고, 그 다음에 주민회원의 권리는 마을의 모든 의사결정에서 배제되지 않고 발언 기회를 균등하게 가질 권리, 이런 것들을 표준 규약에 다 넣은 거예요, 민주적으로. 그렇게 해서 마을의 규약들을 지금 마을 임원 조직 이런 것들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발위원회 이런 것들 이렇게 이제 고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서 성평등 마을을 더 확산해 나가는 이제 그런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평등 마을을 위한 서로를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우리 마을에서 양 아주망 막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건 아닌지, 누구 어멍 막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 아닌지, 엄연한 이름이 있고요. 선생님 뭐 호칭은 중립적인 호칭으로 이렇게. 그래서 아까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가면 이모가 사라졌다라는 동영상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디 가면 다 이모님이잖아요, 다. 어떤 서비스, 식당에 가도 이모님, 어디 가도 이모님, 어디 가도 이모님. 근데 제주도는 삼촌이라는 그 여자, 남자 다 삼촌을 쓰는데, 그건 다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한테 이렇게 쓰는데, 근데 어디 나가서 뭐 이모부님이라는 말을 못 듣는 것 같아요. 예. 거의 다 이모님. 그러니까 이모님이란 말 대신에 뭐 청소원, 정확히 그 직함을 부르기 운동 이런 것들도 이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서로를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행사 기획은 누가 하는가, 어떤 역할 분담을 고정관념이 반영되어 있는가, 홍보물, 위원회, 공원이나 마을길에 어떤 그 소개, 사삼길, 올레길, 둘레길 이런 거 홍보물이나 어떤 소개글을 보면 되게 성차별적 요소가 많아요. 사실은 역사는 다 남녀가 같이 하는 건데 소개 다 거기 소개 예로부터 뭐 김씨 누구 뭐 해서 그 다 남자들이 한 걸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은. 예. 근데 여성들이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록에는 정확하게 다 기록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 운동들, 보행 환경이나 CCTV 이런 것들, 이제 마을 환경들을 돌아보는 거. 그래서 공존을 위한 전략, 어떤 성평등 문화 확산, 우리가 이제 다시 일상적인 어떤 실천 이걸로 돌아가서 나로부터 시작한다. 예,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 그래서 좀 그거를 마무리로 나로부터 시작하는 성인지 감수성의 이해와 실천, 이게 양성평등 문화 확산의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제가 너무 오랜 시간을 죄송해요. 휴식도 없이 이렇게 거의 2시간을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질문 있으신가요? 이해와 실천하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